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권리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가처분 등기의 일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 강의에 의해서 가처분의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특이한 모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 오늘 배울 이제 그 주제는, 자, 가처분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밑에 이제 그 등기부의 갑과 을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을구에 등기될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 근저당권과의 관계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구를 보시면은 소유권이 김일남 씨한테 넘어간 이후에 박땡땡 씨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즉, 박땡땡 씨는 김일남 씨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다가 설정받을 그럴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일남 씨와 박땡땡 씨 사이에 뭔가 계약 관계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김일남 씨가 박땡땡 씨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김일남 씨가 자신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땡땡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박땡땡 씨는 그 권리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가처분이 들어온 이후에 을구에 근저당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길동 씨가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등기 순서를 보면은 소유권이 김일남 씨한테 넘어온 이후에 박땡땡 씨의 가처분이 2020년 5월 10일 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홍길동 씨의 근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가처분에 기초한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박땡땡 씨가 가처분을 했고요. 가처분 이후에 본안소송이라는 게 뭐죠? 즉, 김일남 씨로부터 전세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박땡땡 씨의 요구 사항이 결국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는 아마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김일남 씨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김일남 씨는 박땡땡 씨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라는 그런 판결이 났을 거예요. 전세권 설정 금액은 101억 5천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가처분에 기해서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그 근저당권과 같이 등기 목적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020년 5월 12일 접수 제4612호 가처분의 기함, 요렇게 보기, 이렇게 좀 특이사항이 좀 뜨죠. 특이사항이 여기 같이 전세권 등기 목적이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전세권 등기는 비록 2021년 4월 28일 날 됐지만, 요 전세권의 효력은 가처분 날짜인 2020년 5월 10일자로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10일이면은 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비록 물리적으로 이 근저당권 등기 뒤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전세권의 효력은 가처분 날짜인 2020년 5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등기 순서로는 저당권이 앞서지만 실제 권리 내용에서는 전세권이 앞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채권자 이갑수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요. 요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일남 소유 부동산에 박땡땡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동부동산의 홍길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박땡땡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2021년 4월 28일자 요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고, 채권자인 이갑수가 2021년 5월 20일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전세권자인 박땡땡 씨는 경매법원 앞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찰이 되고 잔금이 납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처분 이 박이남 씨 앞으로, 낙찰자인 박이남 씨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에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이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네, 물론 가처분은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말소가 됐고요. 이렇게 취하를 해서, 그러면은 그 등기 순서상으로 보면은 근저당권이 앞서고 전세권이 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은 저당권이 앞서고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전세권은 말소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근저당권도 이렇게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것과 똑같이 전세권 설정 날짜는 비록 4월 28일이지만 2021년 4월 28일이지만 전세권의 효력은 가처분의 등기일인 2020년 5월 10일자로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말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을구의 등기 기록 날짜를 보면 외견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앞서나 전세권 등기가 2020년 5월 10일자 가처분에 기인하는 것인 바, 한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즉, 이 상태는 앞 페이지에서 본 것 같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처분의 또 하나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경우에 그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경우에 근저당권과의 순서 우열 관계를 갖다가 가리는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등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피부정 권리가 을구에 등기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김일남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씨를 가처분권자로 하는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입니다. 즉, 이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홍길동 씨와 김일남 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김일남 씨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홍길동 씨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어떤 약속을 했었다고 홍길동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일남 씨는 그 이후에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빡쳐서 자신의 그 권리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처분 들어온 게 2020년 5월 10일이고요. 그때
요 부동산은 이제 을구는 없는 그런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즉, 을구에 들어오는 근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그런 등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 임차인 이도령 씨가 2020년 6월 18일자 6월 18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그런 케이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서 승소해서 가처분에 기초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갑과 을구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 이갑수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근저당권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저당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의 근거는 2020년 5월 10일자 등기된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2020년 5월 10일 접수 제4612호 가처분의 기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비록 날짜는 2021년 4월 18일자에 등기가 됐지만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2021년 4월 18일이 아닌 이 가처분의 날짜인 2020년 5월 10일자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근저당권의 효력이 2020년 5월 10일 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임차인 이도령 씨가 대항력을 갖춘 날짜인 2020년 6월 18일보다는 앞서게 됩니다. 즉, 이 근저당권은 설정 날짜를 가지고 따지면은 임차인 이도령 씨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실제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이도령 씨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도령 씨의 대항력은 경매 낙찰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명도 대상인 명도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김일남 씨 소유 부동산에 홍길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20년 5월 10일이죠. 이후 동부동산 임차인 이도령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이 대항력 취득 날짜는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이후 홍길동이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1년 4월 18일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였고 채권자인 이갑수가 2021년 5월 20일자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을구의 등기 기록 날짜와 대항력 취득 날짜를 비교하면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근저당권 등기가 2020년 5월 10일자 가처분에 기인하는 것인 바 상기 이도령의 대항력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부동산에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취득을 할 때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띄워가지고 그 부동산에 장차 본인의 권리를 갖다 해할 수 있는 어떤 등기, 가장 대표적인 가처분이죠. 가처분 내지는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사전에 필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